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적 보장이랑 정당 파트를 나갈 건데요. 정당 파트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을 한번 볼게요. 제도적 보장이다.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위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이 된다. 맞는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집니다. 1번 틀렸고요. 기본권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이 뭐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입법 방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입법자는 구속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재판규범은 사법권과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 보장이 위반이 돼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사법권을 구속을 하죠. 그리고 재판규범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도 아니고요. 재판규범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가진다. 기본권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랬어요. 4번. 전례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이랑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반한다. 그럼 이제 우리 지금 헌법에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옛날 제도라 하더라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서 정당성 인정될 수도 있냐?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행 헌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04번 이제 정당 파트 한번 가보죠.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 활동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정당 활동의 자유로 포함이 된다. 맞고요. 3번.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일반 당원들 포함합니다. 여기 이제 일반 당원들이라고 포함해서 읽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행위로서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인데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상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례원칙을 따져야 됩니다. 맞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하냐 아닌 지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비례원칙을 어떨 때 쓰냐면 다른 국가기관이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재판소가 약간 제3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비례원칙을 심사하죠. 이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심사 기준인데 이거랑 달리 위헌정당해상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정당의 자유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다 완화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통상적인 상황과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4번은 틀렸어요. 네. 105번.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고 단체로서의 정당도 가지는 기본권이다. 성질상 단체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맞고 2번 맞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3번. 정당이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등록이 돼 있으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재판소만이 뭐 할 수 있다.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 있거든요.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 당을 비판한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내버렸어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이 정도는 포함되는 것이니까 4번이 틀렸다. 그 정도 눈치는 줄 수 있다. 106번 1번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정당 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취소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면은 인정될 수 있거든요. 1번 틀렸고요.
2번 비례대표에 추천할 때는 100분의 50이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지역구에 추천할 때 30. 3번이 맞네요.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 쫓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맞고 4번은 여러분들 위헌 판례죠. 좀 길게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는 했는데 안타깝지만 인기가 없어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유효투표 정수에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이런 정당까지 등록 취소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가 되죠. 3번이 답이에요. 107번 쭉 읽으면 되죠. 정당의 자유는 설립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조직 선택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이런 조직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정당 설립의 자유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포함이 된다. 3번은 8조 2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얘의 역할은 우리가 정당의 자유의 그 근거 규범이 아니라 한계의 규범이죠.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 헌법적 8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잘 읽어야 되죠.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해산을 제소했고 헌법재판소가 해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3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8번 문제. 이건 8조 2항이죠.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정당의 자유의 한계 규범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2번. 정당 설립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으로 입법해야 되겠죠. 기본권이니까. 그 다음에 엄격한 비례심사는 남았고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맞고 4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이죠. 8조 3항 맞고 그럼 5번이 틀렸는데 복수정당제는 헌법 제8조 1항에서 바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쉽게 5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두 문제 정도 더 풀 거거든요. 자, 1번은 계속 법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공직선거 참여 여부가 정당의 등록 여부와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4년 동안 그런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에서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배분받지 못한다. 이건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법이 계속 바뀌니까 이거 1번이 첫 번째 줄이 이제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정당의 목적이나 8조 사항 활동이 나와야 돼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해산된다.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맞고요.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되면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는 정당이 해산됐을 때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되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지우면 이제 받을 수가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 그래서 답은 3번. 네, 그 다음 110번. 우리 결론이 중요하죠. 우리가 정당 해산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의 허용이 가능하죠.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 왜냐면 여러분들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if 재심을 허용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구체적 타당성이 좋아져요. 이게 커요. 뭐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억울하게 해산된 정당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타당성,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 정당 해산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트려 가면서 구체적 정당성이 더 크기 때문에 불복이 허용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좀 와장창 틀렸어요. 옳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2번이 맞고 200명 이상, 100명 이상 창당준비위원회 3번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위헌 판례긴 해요. 경찰청장이 퇴직 후 2년 동안 정당의 설립이나 가입을 금지. 근데 정당의 설립이나 가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요건 제한이 되고 침해가 되는데 우리가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정당 소속 아니더라도 무소속으로 선거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당인이 직업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당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생활 수단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다. 월급을 받지 않고도. 그래서 피선거권이나 직업의 자유는 제한적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판례고요. 4번.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세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 예산 때에는 대표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선관위. 그래서 틀린 질문.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정당 문제는 조금 많아가지고 두 번에 끊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111번부터는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